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물이 독립기념관 건물입니다. 정말 웅장하죠. 이 기와 형태로 되어져 있는 이 웅장한 건물에 당시 독립에 대한 어떤 열망과 의지, 그리고 환희와 의미들을 담아놓은 건축되어진 독립기념관입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해입니다. 발해.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가 통일을 이루죠. 하지만 잃어버린 고구려 땅에서 고구려를 계승하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마주하면서 그 시기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요. 남북국 시대. 자, 그리고 여기는 고려예요. 고려. 고려는 국제적, 귀족적 성격의 국가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고려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굉장히 활발한 교류 관계를 맺게 됐고요. 또한 고려시대에는 고려 초기에 호족들로부터 문벌 귀족, 무신들, 신진 사대부들, 이렇게 그 집권 세력들이 변화하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귀족 중심의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모형은요, 이 몽골 침략기 때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 불심을 담아 팔만 대장경을 만드는데, 그 팔만 대장경을 만드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조선이에요. 조선의 도시계획 보시면, 지금 조선의 그 과거 수도였던 곳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죠. 그쵸? 그 당시는 한양이라 부르는데, 자, 한양의 터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도 한양, 그 서울에 있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모든 지명과 건축물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여러 궁궐들의 명칭은 이성계를 도와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는데 그 조선의 디자이너 역할을 했던 정도전의 사상과 철학이 가미되어져 있죠. 정도전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민본 세상을 담은 성리학적 기반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여기는 우리 민족의 대외 항쟁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고구려의 살수대첩이네요. 수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당시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로 유인하여서 수궁으로 적을 섬멸했던 대표적인 전투가 살수대첩이죠. 여기는 몽골 침략 때 삼별초의 항쟁과 더불어 천인성 전투, 최문성과 진포대첩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천인성 전투가 의미 있는 것은요, 당시 고려시대에 차별받던 향부곡 소민들이, 처인이라는 지역이 지금 용인인데 거의 부곡이거든요. 근데 고려시대의 향, 부곡, 송화 같은 이 특수행정구역들은 일반 군현에 있는 주민들에 비해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어요. 하지만 처인의 부곡민들은 고려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받았던 것, 그거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을 뛰어넘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거북선 모형이 있습니다. 실제 거북선의 모양을 지금 알 수는 없어요. 다 이제 여러 학자들이 과거의 기록을 보고 추정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북선 모형도 실제 크기보다는 보니까 대략 2.5분의 1로 축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북선은 판옥선의 약점을 극복하고 이제 왜군과의 전투에서 당시 왜군이 실시했던 임진왜란 때 왜군이 주로 사용했던 전법이 키리코미거든요. 키리코미가 뭐냐면 적선에 올라타서 일본 병사들이 익숙한 전투 방식인 백병전, 백병전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적과 1대1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방식을 해전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일본군은 키리코미의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함과 우리 조선의 그 수군 군함이 붙으면은 일본 배는 굉장히 빨라요. 물살을 잘 가르고 오는데, 빠르게 우리 함선에 접근해서는 갈고리를 던져서 함선을 붙이고 그 위로 이제 갑판을 타고 올라가 조선 수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저 갑판 위로 오르지 못하도록 거북선 등판에는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칼이나 화살 뾰족한 것들을 많이 꽂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함부로 이 갑판 위로 뛰어 오르지 못하도록 했었고, 또 중앙에 보시면 포를 달아서 적선을 함포 사격으로 격침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순신 장군은 우리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장점을 활용해서 적과 싸웠던 겁니다. 자, 우리는 화약무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게 이제 신기전이죠. 신기전. 뭐 천자총통, 황자총통, 장군전, 뭐 이런 갖가지 무기들을 활용하면서 다 이런 게 조선 초기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과학기술들,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번에 1관을 나와 2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관은 결핵의 시련이라고 하는 전시관이에요. 2관은 아마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했던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역사, 의지가 담긴 그런 전시관이 아닐까 합니다. 자, 너무 유명한 말이죠. 역사를 정신, 혼이라고 봤던 박은식 선생님이 이제 한국 통사에서 그 서문에 쓰신 내용입니다. 나라가 빼앗긴 상황일지라도 나라는 우리의 몸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에 몸은 비록 일본에게 속박되어 있으나 우리의 정신, 역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독립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는 19세기 후반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일본의 개항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중일 3국국 중에서도 제일 그 국력의 발달이 미미했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근대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발돋움하죠. 근대적인 일본을 만들었던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초창기의 여러 인물들은요, 여기 나오는 요시다 쇼인, 이 사람이 일본 이제 근대 사상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이 정한론을 주장합니다.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점령해야만 된다. 거기에 따라서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었던 그 인물들이 나오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토 히로부미였죠. 이 이토도 일본의 하급무사 출신이었고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아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는데 앞장선 인물이 되는 거죠. 일본의 근대식 군함 우니오부가 강화도 앞바다에 출현하였다. 이에 해안 경비 중인 조선 수군이 방어적 공격을 하자
조선수군을 함부로 공격하여 피해를 입히고 퇴각한다. 일본이 일으킨 운요 사건으로 조선은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라 불리는 조일 수호주교를 체결하면서 문호가 개방되고 자본주의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 조약들을 체결해 나가게 됐던 거죠. 개항된 이후에 이제 서양의 학문들이 활발하게 들어오면서 서양의 지식과 종교, 기독교죠, 이런 것들을 전파하기 위한 차원의 다양한 신식 교육기관들이 마련되어지는데, 제가 나왔던 학교도 여기 있는 배제학당, 배제중학교 나왔거든요. 이러한 신식 근대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져서 당시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의 자녀들까지도 신식 교육을 받게끔 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김옥균이라는 인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당시 조선을 개화시키자라고 하는 개화의 물결이 이제 이 조선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자, 그런 개화를 주도했던 개화 세력과 더불어 이에 반대하며 성리학적 사상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척사파의 움직임, 요 두 대립이 있었어요. 이 두 세력의 대립 가운데 김옥균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이 꿈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방식으로 조선을 개혁해 나가고자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 세력을 등에 업고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되고,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망명생활을 하면서 훗날 이 고종이 보냈던 암살자 홍종호에 의해서 김옥균의 일생은 이 마감되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청과 일의 그 진출로 인해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니까 외세를 물리치고 동학의 가치인 만민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당시 동학군들이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그 깃발들인데, 보시면 보국 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평안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척, 외, 양, 창의, 외놈들과 서양놈들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을 널리 떨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은 깃발들을 가지고 당시 조선시대의 농민들은요, 여기 보시는 죽창, 쇠창,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당시 신식 무기로 무장했던 일본군에 맞서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국가를 위해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은 우금치에서 10만의 동학군이 일본 군대의 화력 앞에 몰살당하는 그런 비극의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해안나라는 이후 이제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근대화 작업, 갑오개혁입니다. 이 갑오개혁 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그 개혁 방안 중에 하나가 신분제도가 철폐가 됐던 거죠.